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조시 3대에 걸쳐 독립운동한 가문의 후손이며 생존해 계신 여성 독립운동가의 오희옥 지사님의 아들 김흥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희옥 지사님께서 독립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희옥 지사님은 1939년 4월에 유저우에서 한국광복 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하셨고 연극과 무용, 노래, 춤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과 또 일본에 대항해서 중국도 우리와 연합을 해서 일본의 빼앗긴 나라,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정보 수집 활동 및 한국인의 사병을 탈출시키는 초모 활동 등을 하셨어요. 그리고 1944년에는 한국 독립당을 활동하셨으며 광복을 맞이하실 때까지 항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셨다 합니다. 8.15 광복 당시 오희옥 지사님이 느낌이 어떠셨다고 했는지. 아마 우리 식민지 시대 특히 중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또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생활해서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한 힘과 희망과 이런 소원들이 간절했는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갑작스런 히로시마 원폭에서 순식간에 일본군의 항복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도 연합군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서 우리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조국을 찾아야겠다는 그러한 많은 그 생각과 또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급작스러운 광복의 소식에서 조금 허탈한 그런 마음도 있었답니다. 물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남북으로 갈려 있는데 당시에도 이 남북을 동시에 완전한 통일을 바라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3대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선조들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 역시 가족의 소중함과 어려움과 위태로움을 똑같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삶이 무척 고되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손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고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왜곡이 되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 분들께서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부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알려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덜 알려진 분들도 더 발굴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파악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알아서 앞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러한 보훈 정책을 더 확대시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또한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너무 비관하지는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이 벗어나면 또 주변도 배려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큰 의식과 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작은 독립운동을 넘어서 밝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청소년이 기록하는 우리마을 독립전시 아카이브 Y에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깊게 또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중앙보건병원에서 지금까지 병환 중에 계신 오희욱 지사님께서는 아직도 병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용인의 고향에서는 꽃이 피고 있니? 주변은 어떻니?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용인에 모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후학들과 함께 나라 사랑 및 독립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태어난 안병화입니다. 안정각 지사님께서 3.29 수지 만세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천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부자리 천을 뜯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극기를 그리고 이제 3월 29일 날 행사에 이제 이게 거기에 나오시느냐고 그걸 갖고서 나오셨대요. 지금 수지구청 있는 그 근처에 수지 면사무소가 있어갖고 이 면사무소에는 이게 주로 이제 이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있고 하는데, 거기 쳐들어간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규합을 시켜갖고 한 100여 명을 규합을 시켰는데, 그냥 그 불황민을 동원을 해갖고, 그래갖고 묘소재지에 내려오면서 자꾸만 인원이 늘어갖고 모인 것이 한 500명 이상, 600여 명이 됐을 거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본 허물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던 마을이 있었대, 이 구성 쪽에. 근데 거기를 쳐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거기 맨손으로 그냥 쳐들어가셨는데, 일본 헌병들은 좀 다 무기를 잘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시다가 맨 앞장에 서서 총기 인원들을 리더하면서 이게 들어가시다가 이제 일본 놈 흉탄에 맞아서 현지에서 이게 돌아가셨대, 3월 29일 날.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좀 다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지 못했어요, 사실은. 생활 민도가 좀 낮았지. 네. 그래갖고서는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가장이 없으셔도 남들이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다 사는 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8.15 광복 이후 선생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8.15 이후에는 마음껏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그 시골에서 이게 공부하느냐고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는데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감개무량하죠. 그것도 이제 내가 여기 서류를 이제 여기 갖고를 내가 지참을 했는데, 나는 이거를 이제 웬만큼 해서는 이거 허락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서울 국립도서관에 갔어요. 네. 도서관에 가면 기록이 있지 않겠느냐. 그 기록이면 다 이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니까는 거기 가서 기록을 보자.
그래서 이것을 국립도서관에 가서 이거를 좀 더 재료를 확보한 거야 이게. 가서 보니까는 운동사에 3.1 운동사에 대한 것이 각 지방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무척 자료가 많아 이게. 그 이거 찾아갖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광복회라고 했죠. 광복회에다가 서류해서 이게 제출하니까는 금방 그냥 통보가 왔어요. 네. 그 독립운동 지사로 이게 이번에 결제가 올라간다고. 네. 그래서 왜 기쁜지 참 하여튼 참 기쁘고 그랬어요. 네. 끝으로 전국 기록하는 우리말 동물사실 아카이브 Y에 참여하신 소감. 글쎄, 하여튼 이게 자네들 보니까는 자그마한 학생들이 정말 의지들이 상당히 자력하고 좋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종각 지사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유, 참 이게 잘하는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이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아, 당연하죠. 우리 때 저렇게 못했어요. 참 잘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라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석순이라고 하고요. 올해 나이가 79살입니다. 지금 이덕균 지사하고의 관계는 이덕균 지사의 큰아드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덕균 지사님께서 3.29 수지 만세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구장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예, 구장이라는 걸 하셨는데 당일날 아침에 그 사환이라는 신부꾼을 시켜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나와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주모자다 이렇게. 이덕균 지사님이 참가하신 3.29 수지 만세 운동에 관해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고길이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천동에서도 동막하고 머네라는 동네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수지 면사무소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다시 거기서 구성면을 이제 말하자면 구성면이 이쪽인데 그 용이 가는 쪽인데 걸르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정동이라는 그 불악 앞에서 그 일본 헌병의 제재를 받고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총을 쏴서 그 즉석에서 2명이 죽었어요. 뭐 죽은 것도 나중에 확인됐겠지 뭐. 선생님께 있어서 이덕균 지사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잤어요. 그냥 침식을 같이 했다고 보는데 야단도 안 치고 아주 자상하셨어요. 화내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동네 사람을 보거나 가족들이거나 그냥 온화하셨어요.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이 3.1 그 만세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해방은 됐지만 후에 뭐 어떤 뭐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됐으니까는 옛날 얘기를 해도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했고 또 할아버지 역시 3.1 운동이 내가 거룩한 일을 했구나 이런 역사적인 사명은 갖고 계시더라도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8월 15일 광복 이후 선생님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죠. 뭐 누가 찾아와서 뭐 그동안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었고 그저 그냥 뭐 외정 때에 그 죄인으로서 살아오던 걸 그대로 그냥 말하자면 묵묵부답 뭐 그냥 누가 와서 뭐 해방됐다고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뭐 명예를 높여주든가 아니면 뭐 유족에 대한 뭐 연금을 풍부하게 좀 준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산골에 사는 사람이 이거 유공자 뭐 표창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기 전에는 뭐 시골 사람 한 사람이 다 얘기할 수는 없죠.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국가를 위하는 일에는 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국가가 해주고 안 해주는 건 나중이고 옳은 일이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좋은 국가에서 단군이 지금 우리나라 4,300 몇 년 정도 되는데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0지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서 학생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청소년이 기록하는 우리 마을 독립정신 아카이브 Y에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뭐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자꾸 계승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어려울 때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모임에 내가 뭐 두 손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우리 국민이 지금 행복한 시대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도 그런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국가가 통일도 되고 또 세계 문화에도 또 안녕하세요. 안녕.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기철이라고 하고요. 유군 지사님하고는 유군 지사님이 저한테 증조 할아버님 되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원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화훼 농사를 짓고 있어요. 혹시 류근 지사님께서 독립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언론이나 교육, 계몽운동단체 같은데 독립협회나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같은 계몽운동단체를 통해서 계몽 및 민족의식을 고취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이나 한성 대표부 같은 데 참가하셔가지고 대중국의 대표로 참가를 하셨어요. 류근 지사님이 활동하신 임시정부 조직인 한성정부에 관해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한일합방 후에 일본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3.1운동이 되면서 3.1운동 하면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국민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13도 대표가 모여서 정부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 씨를 집정관 총재로 선출을 한 걸로 알아요. 네.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해가지고 일본 통치권의 철거를
해달라고 그 내용을 많이 그래서 그 취지서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 그 13도 대표 중에 한 분으로 참가를 하셔서 25명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의 삶에 어떠하셨는지 약간 알고 계신 점이 있나요? 조부님도 그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계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나 아버님 그 삶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대 때부터 아버님이 그 신문사 사원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복 이후에 선생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복 이후에는 아버님이 이제 기자가 되셨던 것 같아요. 말단 기자지만 조금씩 좀 나아지신 것 같고, 그리고 저를 낳고 나신 다음에는 많이 이제 좀 괜찮아지셨던 것 같아요. 많이 지위도 좀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별 어려움 없이 학교는 다닌 것 같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할아버님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도 그 자료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상해나 만주 그런 쪽에 사신 분들은 그 자료 찾기가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본 아니면 북한까지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이 좀 많아지고 관심이 많이 고조되면 그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잘 아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는 말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역사는 되풀이돼야 될 것이고 그 나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커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텐데 그때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기록하는 우리마을 독립정신 아카이브 Y에 참여하신 소감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취지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참여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잘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지금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물어보는 깊이를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류근 지사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제 그 할아버님에 대한 그 관심이나는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렇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주년 해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잊혀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는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할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이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성 낙중인데 낙자 중자인데 그때는 이제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하여튼 주민이 한 200명, 300명이 나와서 불렀는데 맨 앞장서가지고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사를 부르는데 순서가 지휘자를 쓰는 게 지휘자 말이자면 그래서 그때서 순직했지 그냥. 그런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해방도 됐고 또 대한민국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가 됐잖아. 잘 살고 그게 자랑스럽지 뭐. 그런 분들이 과거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없지. 나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숭고한 마음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지. 뭐 성낙중 지사님께서 피살되신 후에는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네가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땅이고 뭐고 잘 보유하고 뒀으면 좋은데 우리 친조부가 우리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친조부 아니요. 친조부가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말이야. 그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어. 그냥 부동산을 막 파는 거야 그때. 막 파는 누가 살 사람이 있어. 거기 있는 거 논, 반 뭐 자네 갈게. 그 쌀이나 한 가마 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이나 해 잡수고. 그래서 탕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식 잃고 그러니까 논밭 다 토지 탕진하고. 그래야 만약 우리 할머니가 거기 이제 사시다가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고 남매를 데리고 친정에 오신 거예요. 이 동네를 자꾸 혼자 돼가지고 팔자고 쳐가라 막말로. 왜 혼자 사느냐,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우리 할머니가 애들 두 남매를 얻고 친정에 오신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아들 남매를 내게 데리고 친정에 와서 있지만은 내 꿋꿋하게 살면서 내가 자수성가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고 이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장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 낳고, 우리 삼형제를 낳았었는데, 형제만 살았지. 8.15 광복 이후에 선생님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광복해라고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밤에 뭐 전라도 축정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거길 경유를 하면은 용인 사암리역 거기에 살립니다. 사암리라고 있어. 거기 경유해서 뭐 밥 좀 해달라면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밤에 밥 해주고 이런 건 하셨다 그러더라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되고, 내가 볼 때 역사에. 그래서 그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지탱하고 우리가 강대국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저 훌륭하게 잘 배우고 길이 빛나도록 노력을 해야지. 네, 끝으로 청소년이 기록하는 우리말 독립정신 아카이브 Y에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 독립 정신이라는 게 그대로 뭐 되는 게 아니야. 독립 정신은 마음에서도 우러나야 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가지고 우리 내 조상은 아니더라도 남의 조상이라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구나. 좀 많이 그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좀 해줘야지, 그래도.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낙중 지사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난 우리 집을 더군다나 우리 집까지 찾아주시고 먼 길에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사한 동안이라도 욕심이야. 사한 동안에 통일돼도 좋고 뭐가 돼서 참 하면 좋은데 그걸 모르잖아. 암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기대는 하지. 이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니까 앞날이 챙챙하고 잘 되리라고 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들. 아주 상상해지요. 상상해요. 누가 와서 참 찾아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찾아오는 게 참 얼마나 좋아. 응? 나에 대한 홍보다니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홍보인데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있구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는 지금 여기 김혁 장군님의 손자 되는 김진모입니다. 김혁 지사님께서 독립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혹시 예, 말씀해 예. 주세요. 김혁 장군님은 대한 제국이 일제 강탈당해 갖고 만주로 망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항일 무장투쟁으로 국권 회복 활동을 하셨는데 조부님의 스승이 맹보신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배웠어요. 스승님한테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학, 신문학을 전공해서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육군 정의로 나중에 이제 군대 해산 때까지 근무하시다가 하고서는 군대가 해산되자 만주로 망명을 하셨는데 그래 갖고서는 저희 조부님은 딴 분하고 틀리게 문무를 겸비해서 같이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장투쟁 활동과 무장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김혁 지사님께서 독립운동 하면서 혹시 독립운동 하는 걸 알고 계시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부님이 제일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동포를 위한 교육기관, 왜? 그러니까 만주지방에 후세들이 교육 배워야지 나라를 잃은 서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되찾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린 애들서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시고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무장 독립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대를 교육시켜야 되니까는 무관학교를 세웠어요. 그걸 제일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김혁 지사님이 성동 사관학교 교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학교가 어떤 일을 하는 학교인지? 성동사관학교는 신민부 안에서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조부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부교장으로서는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또 많이 유명하신 김자진 장군, 그분이 부교장으로 있어 갖고서는 그 후에 이제 성동사관학교에서는 이 500명의 이 장교들을 양성해 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독립군의 장교로서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사료상으로는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했지만은 그게 원래 연합체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나이도 제일 위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대한제국 시절 때 근무를 할 때 장교였던 분들이 그분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밑에 근무하던 부하 직원들이에요. 그랬으니까는 청산리 전투에서도 저희 할아버지 역할은 아마 작전 수행이라든가 고문으로서 그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김혁 지사님은 선생님께 있으셔서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김혁 지사님은 제가 후손이고 손자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이 가출옥이 돼서 집에 있으면 혹시라도 어디 외출이라도 하려면은 그쪽
일본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 순사가 와서 그러더래. 어머니 조부님에 대해서 김혁 선생 같은 분이 몇 명만 더 있어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다고 그걸 자부심으로 갖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죠. 8.15 광복 이후 선생님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광복 후에 그런 거는 뭐 감시당하는 거 그런 건 없지만은 생활이 궁핍하고 공공한 거는 뭐 똑같았어요. 집안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다 가서 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는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그렇게. 그러니까 딴 독립운동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한 2년 전지 그때 이제 자료를 제 나이도 좀 들고 했으니까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자료가 없어요. 사료가 뭐 몇 줄 백과사전에 뭐 몇 줄 김혁 하면은 독립운동가 그것도 동아백과사전에 몇 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저희 조부님은 워낙 이제 이 직책도 높고 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할아버지하고 같이 체포될 때 저희 할아버지 완전히 이제 이 비서가 있었다고 박경순이라고 그분은 사형을 당했어요. 체포돼서 내가 얘기하면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가족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자기 아버지들 자기 할아버지 이 후격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고 국가보험처에서 해주질 않는 거야. 근데 그 재판 기록이 북한에 있으니까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갔고 신의주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으니까 이쪽에서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 국가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료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찾아오고 만나고 하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갖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게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앞으로 희망이 보고 나라가 되는 거를 아주 우리나라도 아직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구나 생각해요.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 모토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잊지 않고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래.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특이합니다. 중국 이름은요 고정압이고요. 한국 이름은 정래정이거든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그다음에 도쿄에 유학 가갖고 일본 문학 전공을 했었거든요. 80년 10월에 영주국 했고 그때 28배, 만 28배 영주국 했거든요. 아버지 따라. 정철수 지사님께서는 독립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반도는 외정시기니까 너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패망하고 힘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없고 그래서 탈출구가 딴 데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도저히 일본 세력이 세갖고. 일제강점기 때 가족의 삶은 어떠셨나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후에 안 사실인데 폰 좋은 거 아닙니까?
fon종국 선생이 내가 직계로 25대고 아버지가 24대인데 옛날에 그저 용인읍이지요. 우리 능올리는 세포촌이었거든요. 용인읍장이 일본 사람이 부임하면은 말 타고 종가부터 왔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종가 세력이 세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 풍지박산 난 거죠. 그리고 속이 어느 모양 상했었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47년도 47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영주 교육하니까 종가가 완전히 폐가가 되다시피 됐어요. 8.15 광복 이후에 선생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쪽 이야기는 한국 쪽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8.15 광복이 났다고 하니까 동북 삼성 뭐 조선족이든 중국 사람들은 일주일인가 이렇게 거리에서 축제를 벌리고 그랬고 독립했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라도 진짜 살만 나는 거죠. 뭐 그런 변화가 있었고, 예.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41년 만에 정철수 지사님과 고국을 방문하고 영국 귀국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정확하게 43년 만이거든요. 참 감회가 새롭고 그잖아요. 23년 도련님 소리 듣다가 다 뭡니까? 그리고 참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딱 넘어가는데 그 한국말들요 참 다정하고 그다음 그 대한항공을 탔는데 그 말투가 너무 그한 거라 뭐랄까 너무 다정스럽고. 다음 질문으로 선생님께 있어서 정철수 지사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글쎄요, 조금 뭐랄까 너무 높이 평가한지는 모르겠지만 선각자 같아요. 먼저 앞을 아시는 분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이런 거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구려 그 우수한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백성들이 없어요. 물론 뭐 자녀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유전자로 남아있거든 우리한테. 나라는 작지만 강한 큰 사람들 돼서 세계 속의 한국인 대국들이 한국 이렇게 없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